자, 오늘은 저희가 그 쇼핑몰 프로젝트 두 번째 장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장은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해서 JPA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도 잡으시고 설정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일단 JPA의 등장 배경하고요.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JPA 구조, 그 다음에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하는 거를 좀 적응을 해볼 겁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순수한 JP하고요, 스프링 데이터 JP하고는 좀 달라요. 사용하는 함수도 다르고요, 처리 방식도 좀 다릅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가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방법을 써서 좋긴 한데 이제 나중에 스프링 프레임이 없는 환경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쨌건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제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듯이 이제 JPA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JPA는 여기 보듯이 Java Persistence API예요. 저희가 나중에 어쨌건 여기 있는 Persistence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쓸 건데 이제 뭐 영속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배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A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용어가 늘 따라옵니다. Java ORM이라고 하는 기술이 붙는데 이 Java ORM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듯이 Object Relational Mapping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ORM 하면 뭐냐면 이쪽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쪽에 자바 객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하고 얘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ORM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에서 만든 객체하고요.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매핑을 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거를 ORM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바 객체를 가지고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할 때쯤 보시면 여러분은 이제 자바로 테이블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고, 원하면 자바를 가지고 릴레이션도 이제 줄 수 있는데, 릴레이션은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저희가 이런 개념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그 자바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자, JPA 장점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은 방식을 쓰면 설정만 잘 바꿔놓으시면 오라클이나 MySQL, 뭐 MS SQL 혹은 H2 같은 애를 그냥 바로바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객체 지향으로 이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듯이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수정하고 뭐 이럴 때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DB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뭐 하냐면 저희가 이제 진행할 비즈니스 로직에 이제 집중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좋고요.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컬럼 수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저희는 클래스 필드만 바꿔주거나 클래스 필드에 가서 속성만 좀 더 주면 저희가 컬럼의 내용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JPA이고요. JPA 단점을 보시면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겪게 될 건데 굉장히 복잡한 쿼리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JPA 내에서 그냥 네이티브 SQL을 쓸 수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쿼리 그대로 사용해서 쓸 수 있고요. 여기 보면 JPQ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객체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보다 더 좋은 거는 쿼리 DSL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아예 자바를 가지고 여러분이 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종 목표는
JPA를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DB를 좀 깔끔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쿼리 DSL 같은 거를 좀 쓰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요 JPQL만 써도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쿼리 만들기가. 그런데 어쨌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다시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네이티브 쿼리 있잖아요. 그냥 순수 SQL. 요거를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바로 JPA로 가면 나중에 좀 어려움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저희 수업하는 중간중간에라도 옛날에 보시던 DB책 보면서 여러분이 순수 쿼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단점이 성능 저하의 위험이 됩니다. 자동 생성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게 약간 잡코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얼마든지 튜닝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게 성능 저하가 안 되도록 요즘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 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웬만한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보단 요걸로 작성하는 게 훨씬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건 성능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라고 해서 XML 형태로 된 DB 쿼리를 보통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JPA로 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회사는 대부분이 다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마이바티스가 사실 쓰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마이바티스를 쓰나 뭐 네이티브 SQL을 쓰나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JPA로 많이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건너뛰고요. 요거 건너뛰고 요 JPA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아주 철저히 하시고요. 이거 하시면 마이바티스는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PA가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조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으셔야 저희가 그 JPA 쓸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건 오늘부터라도 꼭 반드시 DB 공부 다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JPA 동작 방식을 보면 이제 지금 요 그림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념 잡기가 쉽진 않은데 그냥 일단은 요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진행을 하다가 여기 와서 요 개념을 다시 보시면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JPA는 여기 보듯이 Entity Manager Facto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팩토리, 그러니까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하나 있어서 얘가 뭘 만들어놨냐면 여기 있는 엔티티 매니저들을 만들어내요. 여러 개의 엔티티 매니저들을 이제 만들어낼 거고요. 이 엔티티 매니저들은 여기에 있는 엔티티를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엔티티라고 하는 애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들을 메모리에 로딩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고요. JPA에서는 특정한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 영역을 여기 보듯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엔티티가 올라와요. 저희가 JPA를 쓰면 좋은 점은 여기 실제 DB에 있는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를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이 여기에 있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캐싱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캐싱되어 있는 엔티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지고 복구를 해요. 원래 오리지널한 JPA는 얘부터 만들어요. 팩토리부터 만들어서 매니저 만들고 매니저를 통해서 엔티티를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JPA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는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걔는 이런 동작들을 프레임워크가 다 알아서 웬만한 건 다 해줘요. 저희는 엔티티만 보통 집중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순수한 JPA를 보면 뭐 잡다한 코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저희가 쓰는 스프링 데이터 JPA는 그냥 단순하게 뭐 세이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저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듯이 이제 entity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entity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자바에서는 이걸 클래스로 만들어서 테이블에 이제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들 때 보시면 골뱅이 entity라고 하는 걸 붙이면 얘가 이제 테이블로 매핑을 시켜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Entity Manager Factor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Entity Manager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관리해요. 자, 요 객체를 만들어서 얘는 그걸 관리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뭐 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한 개만 만들어주고요. 팩토리는 하나만 만들어주고, 요청이 들어오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로부터 엔티티 매니저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응되는 엔티티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엔티티 매니저들은 뭘 하냐면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뭐 new, managed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희 그림을 그냥 보고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거 여러분이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진행하다가 뭐 개념들을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뭔가 JP에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뉴라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관리 상태로 옮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 persist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쿼리로 치면 인서트 하는 거예요. 인서트고 이게 JPA가 아니라 저희 스프링 쪽으로 넘어가면 이걸 저희는 save라고 하는 명령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엔티티를 뭐 아니면 어떤 그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관리되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persistence context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여러 개의 엔티티를 올려놓고 막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관리되는 대상에 있는 애 가지고 지지고 복구를 막 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뭐 업데이트도 하고 세이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그때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반영을 하진 않고요. 저희가 DB에 가면 트랜잭션 개념이 있듯이 얘가 어떤 특정 상태가 되면 그때 여기 보면 플러시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내가 관리되고 있던 정보들을 DB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얘가 이제 처리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find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저희는 모든 내용들을 그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여기서 이제 찾으려고 하고 엔티티를 여기서 이제 찾는데 나중에 뒤쪽에도 그림이 나오는데 찾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 가서 해당되는 애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저희가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여기 가서 찾아오는 이 과정을 여기 find라고 해요. find. 그래서 저희가 JPA 볼 때 여기 중간에 있는 flush라든지 find라고 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persist라고 하는 애도 중요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데이터 JPA에 가면 이런 단어들을 못 봅니다. 이런 단어 없이도 그냥 돼요. 왜냐면 이거를 누가 관리한다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save라고만 날리면 지가 알아서 뭐 지지고 복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념을 알아두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가 평생 스프링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JPA를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런 용어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얘가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JPA예요. 이건 JPA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엔티티가 하나 있었다고 치자고요. 어떤 객체가 하나 있는데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고 아이템에는 뭐 이름도 있고 뭐 가격도 있고 막 그런 상품을 관리하는 그런 클래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러고 우리는 요 아이템 어떤 상품이라는 거를 DB에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DB 커넥션 객체 만들고 문장 만들어 와서 그 문장을 가지고 뭐예요? 그 인서트 할 수 있는 구문 SQL 다 만들어 가지고 요 컬럼하고 요 컬럼을 매핑하는데 이제 뭐 문자열이면 이렇게 다운표 넣고 하고 막 이런 거 다 해서 인서트 하잖아요. 그죠? 뭐 인서트 인투 뭐 무슨 뭐 테이블명 두고 뭐 밸류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 하는 JPA에서 하는 방식은 어쨌건 내가 넣으려고 하는 정보를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요. 객체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듯이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걸 이용해서 Create Entity Manager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Entity Manager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일반적으로는 저 EM 객체, 저기 엔티티 매니저를 볼 일이 없는데 가끔 테스팅할 때 EM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요.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이 엔티티 매니저가 있고 얘는 팩토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엔티티를 관리하는 매니저를 만들어 놓고 이 매니저에다가 뭘 하냐면 트랜잭션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엔티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트랜잭션에 시작하고요. 트랜잭션의 커밋까지를 한 세트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한 트랜잭션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다 필요한 동작을 넣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인서트 하려면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커넥션 객체에 문장 만들어 와서 그 문장을 가지고 뭐 인서트하는 구문을 문자로 길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요 EM 객체라고 하는 엔티티 매니저에다가 퍼스트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서 만든 요 객체를 이렇게 쏙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매핑을 해요. 그러고 DB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얘가 자동으로 인서트 구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커밋까지 시켜서 어떻게 해요? DB에 반영까지 하는 게 JPA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안 쓸 거냐면 그 옛날에 여러분들 쓰시던 그 SQL 쿼리 있죠? 그거 안 씁니다. 그거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애들은 안 쓰고요. 조금 복잡한 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티브 쿼리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JPA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요게 우리의 인서트 구문이에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DB에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내용이 쏙 들어가요. 이따가는 저희는 요 퍼스트라고도 안 쓰고요. 뭐라고 쓰냐면 세이브라고 할 거예요. 세이브.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꼭 여기 맨 마지막에는 엔티티 팩토리나 매니저를 이제 닫아두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 하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안 쓰면서 이거 하려면 세팅할 게 좀 있습니다.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클립스나 이런 데 가면 그 JPA용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쓰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요런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 보시고 저희는 실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스프링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아까 설명했던 뭐가 있냐면 그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해서 퍼시스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영역인데 엔티티들이 이렇게 로딩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스프링 JPA를 하시고 레포지토리라는 걸 관리할 때 보면 JPA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를 세팅하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때 두 가지 정보를 세팅합니다. 뭘 하냐면 여기에 엔티티를 집어넣을 거고요. 뒤에는 ID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볼 건데 이때 이 엔티티하고 ID를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이거예요. id하고 entity라서 요걸 가지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부르면 이제 메모리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테이블 정보가 이제 올라오네요.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뭐 쿼리나 뭐 이런 거를 여기를 그 엔티티를 가지고 막 할 건데 가끔 가다가 내가 다른 테이블을 불러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다른 테이블 조인해야 될 때 여기서 일단 여기에 로딩된 얘네들 리스트에서 찾는데 얘네들 중에 찾는데 여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 없으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가 1차 캐시라고 하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때 DB를 조회해서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셨던 뭐예요? find라는 기능이에요. find.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엔티티 객체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제 로딩 해놓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엔티티들을 이용해서 뭐 조인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애가 여기에 미리 로딩이 되어 있다. 그럼 어때요? 캐싱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없다면 좀 시간은 걸릴 거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번 로딩된 애들은 계속 로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때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1차 캐시라는 개념을 보면 영속성 컨텍스트에 여기 보면 맵 형태로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없다 그럼 find method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은 1차 캐시를 줘야 할 건데 만약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DB 가서 가지고 오는 동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용어 중에 동일성 보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은 뭐예요? 일단 메모리에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중간에 같은 키 값으로 만약 조회를 했다. 그러면 조회된 엔티티는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놈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지고 복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변형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플러시하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는 용어들하고 개념들이라서 이제 오늘 들으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계속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저희가 뭔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DB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엔티티로 올려놓고요. 엔티티로 올려놓고 여러분이 이 엔티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인서트도 할 거고 업데이트도 할 거고 막 여러 가지 동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서트가 될 때마다 여기다 넣거나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DB에다가 플러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관리를 해요. 여기 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위한 쓰기 지연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쓰기 지연.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누적했다가 나중에 씁니다. 자, 그래서 쓰기 지연 SQL 저장소에 SQL을 쌓아놓고요. 트랜잭션 커밋 시점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장되어 있는 SQL문을 한 방에 플러시를 해서 DB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기에 있는 애가 변경이 돼야 돼요.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을 할 때마다 원래는 나중에 보시면 되게 희한한 건데 그 스프링에서는 save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요. 인서트도 때리고 업데이트도 때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 하는 동작이잖아요. 처음 하는 동작이면 얘가 인서트로 때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애가 내 메모리에 있으면 업데이트로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런 용어도 있어요. 변경 감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 테이블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얘가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캐시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처음 불러온 엔티티에 대해서 여기서 불려온 엔티티에 대해서 스냅샷이라는 걸 찍어요. 그래서 딱 첫 번째 장면을 얘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커밋 시점에 내용이 변경된 게 있다. 내용이 변경된 게 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 얘기처럼 내가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를 칠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업데이트 칠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우리 보통 업데이트 쿼리는 뭐예요? 셋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값들을 하나씩 막 넣잖아요.
그래서 넣고 그거를 이제 늘 커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그 적용된 걸 불러와서 이렇게 쓰는데 JPA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업데이트 컬이나 세이브라고 하는 애를 잘 때리지 않습니다.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안 때리냐면 얘는 나중에 나온 용어 중에 더티 체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더티 체킹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변경이 발생했는지를 얘가 감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내용에 대한 변경, 엔티티에 대한 변경은 어떻게 하냐면 세팅을 해서 변경을 해요. 셋 값을 가지고 뭐 set name, 뭐 set age 이런 거 가지고 값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변경을 하고 나면 그거를 아까 얘기처럼 세이브 같은 걸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치지 않아도 얘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왜요? 변경된 맨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플러시하는 게 이제 업데이팅이라고 얘는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보면 잘 못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뭔가 값을 세팅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 치는 일을 하거든요. 업데이트 치는 그 구문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작성 안 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더티 체킹이라고 할 건데 그게 요 JPA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데이트문 호출하지 않고도 저희는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처리하는 일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더티 체킹하는 부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어쨌건 저런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 지지고 볶고 하다가 트랜잭션 끝날 때 커밋 하는구나 라고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 DB 반영은 그때 반영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임시로 있는 애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되나요? 네,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할게요.